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한 중인 스웨덴의 최대 기업 발렌베리 그룹의 회장과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두 총수가 어떤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네, 이재용 부회장 어제 발렌베리 그룹 회장과 단독으로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어제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과 서울 송파구 시그니처 타워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 장소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 명이 참석한 한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는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하고 두 사람은 별도의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발렌베리 회장은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와 함께 경제 사절단 자격으로 방한을 했는데요. 발렌베리 그룹은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 등 100여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서 유럽에서도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꼽힙니다. 네, 그래서 스웨덴의 삼성이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던데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관심이 높죠? 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발렌베리 회장과 5G,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렌베리 회장이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방한한 만큼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쟁 관계죠. 5G 통신 장비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자, 이번 발렌베리 그룹 회장과 만남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요즘에 해외 네트워킹 확대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해외 정상들과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도이치텔레콤 경영진 등 ICT 업계 리더들을 연달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인도 모디 총리, 베트남 푹 총리 등 해외 정상들도 방한 일정에서 이 부회장과의 만남 일정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미래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사 문화를 쇄신하겠다고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의장 등 경영진이 줄줄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자 삼성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노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줘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재계에서는 이번 사과문을 사실상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1938년 창립 이후 80년이 넘게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는데요. 최근 노조 관련 재판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두 자릿수 가까운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치솟는 손해율과 누적 손실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지만 당장 소비자들은 보험료 폭탄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쳤다고 하는데 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3.8% 안팎의 인상률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업계가 요구했던 인상률은 5%였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이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 1.2% 정도를 뺀 수준에서 협의를 마친 겁니다. 제도 개선은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 인상, 또 이륜차 보험 본인 부담금 신설 등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음주 사고 본인 부담금을 보면 현재 대인 피해는 300만 원, 대물 피해가 100만 원 상한으로 결정돼 있는데 이를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료는 그렇고 실손보험료는 또 얼마나 오르나요?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의 인상폭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두 자릿수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9.9%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손보사들은 15% 인상을 주장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당국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서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다라는 방침을 내놨고 이에 따라서 최대 9.9%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손보사들은 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까지 치솟고 또 누적 손실 등을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폭 인상에 따른 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은 떨어지지 않고 또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CEO들이 만났다고 하는데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손 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보험 상품들이 지금까지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손 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또 비급여 관리 강화를 관계부처 등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도 꺼내놓았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서 이 보험사들의 자구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언급했고요. 은 위원장은 또 보험사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규제 완화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일부의 과잉 진료, 의료 쇼핑 등이 전 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아울러 예금보험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12.16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민 주거 수단인 전세 대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황인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요즘 서울 전세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올해 들어 7월부터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이번 주까지 따져보면 25주 연속 상승인데 이번 주 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번 주 상승폭이 0.18%였는데 지난 2015년 11월 셋째 주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겁니다. 이 감정원은 정시 확대 등 교육제도 개편과 청약 대기 등이 전세 수요를 늘렸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물론 서울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세에 머무르는 사람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 대책 중에 하나가 서울 등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이제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의 담보 대출 비율, 즉 LTV를 40%에서 20%로 줄인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팔아서 매매 차익을 챙기는 소위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세로 살다가 이 대출을 최대로 많이 받아서 이 간신히 이제 새로 살 집에 주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입장에선 갑자기 대출 액수가 20% 가까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을 사지 못하고 기존 전셋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보유세 인상도 전셋값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데요. 이 고가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오르고 종부세율도 오르면서 강남 웬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 수백만 원, 다주택자라면 1,000만 원 가까이 갑자기 보유세가 1년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유세 인상분을 떠넘길 수 있고 아예 전세를 받지 않고 이제 월세로 전환하겠다. 그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이 더 강화된 데다 이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준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올해 43,000호에서 내년에는 42,000호의 새 아파트가 나오니까 올해와 내년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1년부터는 22,000 가구로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반토막 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황 기자. 그러면 결국 이번 대책이 전세 시장에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3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등인데요. 이 전월세를 올릴 수 있는 인상폭을 제한하고 무조건 임대 신고를 하게 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또 세입자가 원하면 보통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들이 계약 전에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보다 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